하나, 둘, 하나, 둘. 자,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효과랑 물질파 관련된 그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결합 소자 CCD에 대한 설명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부품인 전화 결합 소자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소자로 광다이오드로 구성된 전화 결합 소자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광전 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름으로 빛의 입자성, 광전 효과하고 빛의 입자성을 하니까 1번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빛에 의한 현상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는 CCD죠. CCD. 그리고 B는 방막 간섭입니다. 방막 간섭. C는 그리고 빛의 회절에 의한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는 건 B하고 C는 빛의 파동성에 의한 현상이 되는 거고요. A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1번. 다음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다. 오랫동안 과학자 사이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19세기에 빛의 간섭 실험과 매질 내에서 빛의 속력 측정 실험 등으로 빛의 파동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을 아인슈타인이 광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 이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빛의 입자성도 인정받게 되었다. 기억이 뭘까요? 광전 효과가 되겠죠. 광전 효과 실험이 되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맞고요. 전화결합 소자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니은도 맞고요.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 무늬가 보이는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 무늬가 보이는 것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된다. 5번. 5번이 되겠죠? 15번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해서 이중슬릿에 입삭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 문제가 나타났다. 짬뽕대에 있는 실험이네요.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계 진동수는 빨간색 빛보다 높다. 그러니까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기억.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 어떻게 될까?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 맞죠?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은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변하겠죠.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세기도 옅어질 겁니다. 밝기가 변하겠죠. 입자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강 간섭하는 위치에 광자들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광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가 되겠죠.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17번 그림은 동일한 금속판에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방출되는 광전자 중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 B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EA, EB고 EA가 EB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EA가 E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함수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EA가 EB보다 크다는 얘기는 A의 빛의 진동수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물질파 파장은 진동수가 A가 더 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 역시 또한
A가 더 크겠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도 클 테니까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작게 되겠죠. 람다는 B분의 H가 되니까 이걸 다시 운동량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요. 에너지는 2분의 1 M 제곱은 2M분의 P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 대신에 루트 2M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더 크니까 파장은 짧겠죠.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EB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B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세기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FB를 증가시켜야 진동수를 증가시켜야 EB가 증가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19번 또 비슷한 문제죠. 그림 가는 금속판 A의 단색광 P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을 나에는 A의 단색광 Q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그렇죠? 똑같은 금속판인데 P는 안 됐고 Q가 됐으니까 P가 Q보다 작다. 맞죠? P의 세기를 증가시켜 A에 비추면 아니죠. 한계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렇죠.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전효과 시험 문제는 몇 가지 사실만 알게 되면 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광다이오드 단색광을 비췄을 때 광다이오드 피인접합 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단색광의 세기만을 다르게 하여 광다이오드에 비췄을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색광의 세기는 광전자의 수가 지금 이게 B가 A보다 2개 낫죠. 그러니까 세기가 B보다 2배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훨씬 더 큰 겁니다. A가. 기억이 잘못됐고요. 광다이오드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맞죠? 광다이오드는 전화결합 소사지에 이용될 수 있다. 맞죠?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어, 40번. 그림 가는 단색광이 이중 슬릿을 지나 금속판에 도달하여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나는 가의 금속판의 위치에 따라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점 OP는 금속판 위의 지점이다. 에 대한 설명을 온 겁니다.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금속판에서 이 위치에 그 빛이 들어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여기 피크점이 더 높아지겠죠. 5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렇죠? 금속판의 문독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다. 그렇죠? 여기서 광전자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금속판에서 B에서 단색광의 상쇄간섭 P 지점에서는 어때요? 광전자가 없죠. 여기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중 슬릿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P 지점에서 상쇄간섭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입자성을 가지는 거고요. 이중 슬릿에서 여기에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와 같은 현상을 띠는 것은 빛의 파동성을 나타낸다.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P에서 단색광의 상쇄광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광전자의 개수가 적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12번. 그림은 ABC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질파 파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질파 파장과 속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 AB의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운동량이 같으면 파장이 같아야죠. 플랑크 상수는 동일할 테니까. 아니죠. A하고 B하고 같아야 되겠죠.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면. AC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AC의 물질파 파장, A하고 C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 맞네요. 그래프 해석하면. 그죠?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 질량은 B가,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이 C가 더 커. 근데 파장이 같아. 그러려면 속력이 더 작은데 같으려면 질량이 더 크겠죠. B가 C보다 커야 됩니다. 2번이 되겠죠. 대소 비교만 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넘어갑니다. 21번. 그림 가는 전화 결합 소자 CCD가 내장된 카메라로 빨간 장면을 촬영한 모습을 나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지금 CCD로 촬영하는 거고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빛의 입자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빛의 입자성을 활용한 장치다. 람다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이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보다 훨씬 더 긴 게 아니라 짧게 되겠죠. 나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진다. 람다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죠. 22번.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지금 전자검출기 시료, 전자선 해가지고 자기 렌즈로서 전자를 우리 광학현미경의 렌즈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시료를 지나서 이제 전자의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시료를 관찰한다. 맞죠?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치인 겁니다. 불해능은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 당연히 뛰어나겠죠.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희게하여 전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맞죠? 정리 5번이 되겠죠. 23번. 다음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현미경, 자기렌즈, 가속된 전자. 그리고 설명을 가르쳤을 때. 기억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리은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의 경로, 맞죠? 이것은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 파장보다 디귿. 그렇죠. 당연히 가시광선 파장보다는 당연히 짧아야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그림은 투과전자 현미경 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A에서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드브로이 파장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P분의 H, M, V분의 H, 아까 P를 루트 2M 이걸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했죠? 바꾸면 루트 2M 2분의 H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람다 제로, 람다 제로는 루트 2M 2 제로의 H라면 이 람다 제로는 어때? 루트 H 2 제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4로 들어가겠죠? 근데 4로 들어가겠죠? A는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TEM이죠. 이거는 2차원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된다라는 거죠. SEM이 표면 3차원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아니다.
분해능은 A가 광현미경의 경우 당연히 좋죠. 기억은 4분의 2 제로가 되겠죠? 이게 아니라 4분의 2 제로 이 된다. 그림은 주사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전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사전자 현미경이 이건 3차원 표면을 이제 한다고 그랬죠. 하고 초점을 맞춘다. 맞고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당연히 맞죠. 람다는 mv분의 h 속력이 클수록 가장은 짧아진다.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분할 이게 분해능에 대한 얘기죠. 분해능이 당연히 커진다라는 얘기죠. 5번입니다. 그림은 투과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이 제로이면 물질파 파장은 람다 제로이다.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투과하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전자에 의해 전자의 파동성에 의해서 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의 진행 경로를 그죠? 운동에너지가 E 제로인 람다 제로일 때 루트 2M E 제로는 H라면 E 제로 2M 루트 H라면 2분의 루트 2 루트 여기에 2분의 루트 2 람다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 람다라면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루트 2가 된다. 2번이 됩니다. (27번) 그림의 A, B, C는 빛의 파동성, 빛의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광견효과니까 빛의 입자성, 그리고 이것은 빛의 파동성, 그리고 이거는 뭐야? DVD. 전자를 가속, 전류가 흐르는, 반사되는. 빛의 파동성은 지금 이거죠? B. 전자를 가속시켜 DVD 표면으로 간다는 전자현미경. 이건 전자현미경이네. 전자현미경은 물질의 파동성이 되겠죠. 빛의 파동성은 B. 빛의 입자성은 A. 물질의 파동성은 C.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 빛과 물질의 이중성 단원의 문제, 간단한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대략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전자현미경하고 CCD에 관련된 내용 좀 알아두면 2문제는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